남들은 다 출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나는 모텔에서 컴퓨터 하나 켜놓고 입찰가 선정한다고 오두방정 떨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종원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겠다고 결심한 당신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입니다. 청주에 왔고 청주지방법원 내일 아침에 가야 돼서 이렇게 숙소 잡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새벽에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면 지금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경매를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감정들을 분명히 반드시 겪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겪으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새벽에 도착하고 간단히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 때우고,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잠깐 눈만 붙였다가 하루를 시작하죠. 법원에 가고. 저도 처음에는 찜질방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새벽 한 3시쯤에 출발해서 아침에 막 북적북적거리고 정신없고 이런 게 좀 싫어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쯤에 출발하면 5시쯤 도착을 하니까 한두 시간 정도 찜질방에 있다가 법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숙소를 잡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숙소 잡는 것도 안 했어요. 여기 돈 아까워가지고 그때도 돈을 아낀다 뭐다 이런 거 사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푼 5,000원, 10,00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찜질방에서 있고,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차에서 자고 막 그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차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어플 이런 거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쿠폰들도 잘 돼 있고, 여기 어때나 야놀자 이런 숙소 어플 보면은 할인 쿠폰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모텔이나 숙박 시설이 뭐 25,000원, 30,000원이면 평일에는 하루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 오면 여기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가니까. 그래서 되게 자주 오는 숙소인데, 이제 저도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벽에 막 오다 보면 마주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마주하는 감정들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저도 느끼고 있고, 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분명히 느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외로움을 앞으로 겪게 될 분들도 있겠죠.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저도 처음 시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나도 인생 한번 바꿔보자. 나도 이제 경매 투자자다. 나도 이제 경매 입찰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튜브로 또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지만 또 실제 법원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묘한 긴장감에 압도를 당하죠.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다들 말이 없고 눈빛은 다 진지해요. 왜냐면 나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다 진짜 돈 벌고 어떻게 보면 인생 바꾸려고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법원이잖아요. 그 법원에서 뭐 다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서 있는 내가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출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나는 모텔에서 컴퓨터 하나 켜놓고 입찰가 선정한다고 오두방정 떨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회사 월차를 왜 썼냐, 입찰을 왜 가냐,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법원에 딱 갔는데 나 혼자 이방인처럼 느껴져. 그리고 텅 빈 이 모텔에서 혹은 찜질방에서 막 사람들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난 진짜 연고도 없잖아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나 혼자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엄청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맞는 걸까? 이거 돈 되는 거 맞는 걸까? 이거 돈 된다는 거 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경매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부? 이론? 이런 거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마음 먹고 하면은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저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많아요. 경매는 혼자 입찰표 써야 되죠. 그리고 임장 가는 것도 혼자 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결정을 책임지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경매로 돈 벌었다고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뒤에는 쉴 새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누구나가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경매하는 투자자들은 이 외로움들을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해요. 저 때도 유튜브 많았는데 매번 이제 돈 버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맨날 돈 벌었다, 뭐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이야기들. 처음에는 저도 흥미가 들고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번쩍 뜨이고 이랬는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 같고, 오히려 실제로 뭔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나오니까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군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이나 제가 겪었던 것들을 그래도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가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결국은 이 경매는 외로움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랑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온전히 다 판단하고 내가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좋은 동료라도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외로움을 견뎌내는 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 뭐 이런 것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요? 외로움은 외로운 거예요. 대신에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를 기록을 해보세요. 저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면, 저는 뭐 화면 밖에 있으신 분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공감을 해주시고, 나도 그런 것들을 겪어봤어요, 이런 감정들이 들 수도 있겠군요, 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영상이나 뭔가 기록이 아니더라도 보고서, 임장 보고서 뭐 이런 거 거창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리고 내가 봤던 사진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두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복기를 해보면 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찍었던 유튜브 영상들, 예전 영상들 저 혼자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때 나는 이 기사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겼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외로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보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건 없앨 수가 없다. 대신에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정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기록이 좀 쌓이다 보면 스터디나 강의를 듣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터디나 강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스터디나 강의는 충분히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책도 뭐 10권도 안 보고 그런 커뮤니티 강의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도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자본으로 경매해서 돈 벌 수 있다, 지분 투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상가 이런 것들에서 돈 벌 수 있다, 다 위험한 거예요. 남들은 돈 벌 수 있어도 난 돈을 벌 수 없어요. 경매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외로움들을 그냥 막 어떤 우월감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찰가라는 거를 되게 냉정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우월감들로 인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들과 달라, 그러면 이 물건은 무조건 낙찰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물건 낙찰 받아야 돼. 경매라는 건 패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조사를 잘해도 그냥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낙찰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낙찰은 내일 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사했던 것들을 가지고 냉정하게 입찰을 해야 한다라는 게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이게 지금 와서 샌드위치 먹고 이러는 게 저도 외롭지만, 이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연습을 계속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도 위로를 받고 싶고 저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다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올바른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외로움들은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거 밥 먹고 씻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이고 그걸 인정하자가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